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세무사랑 프로 활용 교육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제 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까지 같이 있었고 신고는 동시에 하되 납부만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만 별도로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고까지 별도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번 신고 때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퇴직,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퇴직, 양도소득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119조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납세 의무자다. 지방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는 과거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점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입니다. 소득세법 5조에 따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예외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당시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언제냐라는 부분인데요.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다라는 시점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지는 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 주소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에 신고할 때 주소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변경이 돼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의 납세지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지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 신고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납세지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12월 31일 날 서울에 있다가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면 이사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 시점에 있던 곳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산 구조는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하고 똑같습니다.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은 세율표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 세율표는 우리 종합소득 소득세 계산할 때 세율 6%부터 42%까지 있죠. 6%부터 42%까지 있는 세율에 10%를 곱한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6%부터 4.2%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 구간도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하고 동일합니다. 자,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있죠.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하다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에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에 세액 계산 특례로 산출된 세액의 그냥 10%로 하겠다. 결과론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온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적용되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세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 감면되는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다르게 개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과거에 신고하는 방식하고 달라진 거는 신고서를 별도로 접수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납세지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신고 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액공제 감면을 받고 난 이후에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죠. 추징되는 경우에도 개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추징해서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상당액을 같이 추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도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에 가산해서 추가 납부합니다.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자, 가산세 부분입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10%를 개인 지방소득세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있는 가산세는 성실신고 미확인 제출, 그 다음에 정빙불비,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계산서 지연 발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산세도 소득세법에서 적용되는 또는 국세기본법에서 적용되는 가산세의 10%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와 납부 부분입니다. 자, 독자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자, 소득세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거에는 그러니까 신고서는 국세청으로 세무서로 지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신고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납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납세지 관할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납세지가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법에서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후부터 2020년도로 따지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이나 6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주소지가 이전되게 되면 그 이전되기 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납세지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납세지 관할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을 때 그 신고를 무신고로 볼 거냐는 건데 법인 지방소득세는 무신고로 봅니다. 가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 효력은 인정을 합니다. 법에다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도 정상신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납세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납부는 어떻게 될 거냐? 신고를 서울시청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청에다 신고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납부서도 신고서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납부 효력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실무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에도 그 납부 효력은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서로 정산하는 걸로 해서 납부만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 문제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고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 지방소득세를 독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국세청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의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을 해줍니다. 이 납부서라고 하면 우리 간편장부, 그러니까 단순 신고율을 적용해서 신고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국세청에서 납부서까지 다 만들어 갖고 보내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신고서 우편으로 해서 보내기만 하면 납부된 걸로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납부서를 보내주는데 그 납부서를 갖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서를 만들어 갖고 보내줬다. 여기에 이의가 없다. 그러면 은행 가서 그 납부서를 갖고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소규모 사업자일 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입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결손이 발생했을 때 소급 공제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그 규정이 똑같습니다. 거주자가 환급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 의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신청을 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한 걸로 보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종합소득 계산이라고 하는 8번 탭으로 가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농특세 과거에 보면 그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서란이 없습니다. 없고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할 때 하단 부분에 지방소득세 계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신고서에 같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신고서식이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데이트 되면 그 부분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지방소득세 내용이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외되어 있고요. 자,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으로 갑니다. 개인조정에서 공제감면 성실지방세라고 해서 두 번째 탭에 가시면 개인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개인지방소득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산세 부분에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된 가산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산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종료해서 신고서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지방소득세도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서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서가 있는데 그 신고서는 아직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서도 우리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단순경비율 신고하듯이 작성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작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를 제가 소득공제 관련되는 회사로 바꾸겠습니다. 결손금 소득공제 회사 1106번인데요. 변경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에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니고 과표 및 세액 쪽에서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신청서 미리 작성한 거 있죠. 이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있는 내용 우리 소득세 신고 때 작성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게 되면 산출세액은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9만 9,999원에서 151만 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지방소득세도 과거에는 동일하게 국세청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별도로 국세청에는 종합소득세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점이 달라졌고요. 납세지도 달라졌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2019년 귀속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소득세 신고 실무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 신고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진행되는 제도이므로 좀 주의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